CNA는 그 전반적인 프로그램 안내해 드릴 거고요. 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1세기 인재를 키우는 공부 전략, 그리고 두 번째로는 CNA가 제안하는 학습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안내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의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디지털 마케팅 기업에서 설문조사한 리포트에 따르면 20대의 정도는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영상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거든요. 10대에서는 더 짧아져서 6분에서 10분 정도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업체들이 1분이나 5분 정도의 짧은 강의를 내놓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결국에는 문제는 집중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줌 수업이나 인터넷 강의를 많이 이제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15분 정도만 되더라도 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수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이렇게 들여본다거나 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기 때 디지털 기기를 많이 접하게 되면 논리력이 저하되거나 또는 시각 자극에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요. 기업 광고나 홍보용 동영상 평균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에는 13분 정도였다고 한다면 2019년에는 4분 정도로 많이 짧아졌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는 과의존 아이들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9% 정도였다면 2020년에는 35%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문해력 저하 문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독해력 저하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팝콘 브레인이란 말 들어보셨을까요? 이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은 팝콘처럼 이제 팝콘이 튀는 것처럼 뭔가 즉각적인 현상에만 반응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생각하지 않는 어떤 뇌의 상태를 말할 때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제 초중등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짧고 단편적인 정보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어서 독해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 독해력 차이가 벌어지는 시기를 중학교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설문조사의 내용으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를 충분히 이해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체로 그렇다는 48%, 그리고 매우 그렇다는 20%, 그리고 보통이다는 27%,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에서는 4%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과서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단어가 어렵다. 두 번째로는 문장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한자가 많다. 그리고 지문 수준이 높다. 마지막으로는 문장이 길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을 이제 지도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이제 어휘력에 관한 것인데요. 학생들이 제시문을 읽어오긴 하지만 읽어왔을 때 뭐 단어의 뜻을 잘 모르게 이제 문장을 읽어오거나 아니면 문장을 잘 이해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 뭐 국어나 논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어떤 과목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디지털 정보를 받아들이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뛰어나지만 종이책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고 말하고 쓰는 이제 3박자 독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라고 해서요. 그 미국 연구소에 따르면 그 학생들이 강의를 그냥 들었을 때 그냥 듣기만 하는 학생들은
24시간 후에 기억하는 어떤 내용이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뭐 시청각 수업 듣기, 강의 보기, 뭐 포기를 해보거나 실제 해보거나 결국에는 학습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설명하고 말했을 때 기억하는 내용이 90%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운 지식들을 친구에게나 아니면 선생님에게나 또 엄마에게 말로 설명함으로써 메타인지를 활성시켜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학습은 메타인지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메타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먼 옛날부터 잘 알려진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능력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전략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나의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 영어와 수학 두 과목의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까지 남은 이제 시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서 학습 계획을 이제 짜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자신이 수학보다는 영어에 약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 영어가 수학보다 어려우니까 우선 일단 수학을 먼저 끝내고 남은 시간에 영어 공부를 집중해야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자연스러운 뭐 흐름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미 이 학생은 몇 가지의 메타인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스스로 평가하는 모니터링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영어와 수학이라는 두 가지 시험 과목을 비교한 후에 스스로 먼저 내가 공부할 과목을 정했다는 거거든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본인이 영어에 비해서는 수학에 더 자신이 있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한 후에 아이가 영어보다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는 수학을 먼저 공부하기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즉 모니터링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 어떤 상황을 거친 것인데요. 이게 바로 컨트롤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효과적으로 뭔가 학습하기를 원하는 부모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이런 모니터링 전략과 그리고 컨트롤 과정을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읽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그 21세기 미래사회의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역량이 바로 지금 보여지는 이 네 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네 가지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습득할 때 있어서 비판적으로 보고 또 창의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예전부터 꾸준히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해결하는 능력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뤘을 때 협동적으로 협업하는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걸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IB라는 것인데요. 국제 바칼로레아라는 것입니다. 이 국제 바칼로레아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어떤 교육 체계에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경기교육청에서 2023년에 국제 바칼로레아 관심학교를 25곳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프로젝트형 그리고 토론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평가로는 논술형이나 절대평가 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창의 비판적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는 기사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국제 바칼로레아와 그리고 저희 CNA 수업을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비슷한 점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IB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분량에 관계없이 온전한 작품 한 편을 통째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주 한 권의 책을, 주 1회의 수업이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을 읽게 되고요. 또한 작품 한 편을 통째로 온전하게 다루게 됩니다. 또한 작품을 선택할 때도 닮은 점이 많은데요. IB 교육과정에서 가치를 인정한 많은 작품들 중에서 교사가 재량껏 작품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 수업도요, 신뢰할 만한 각 기관의 추천을 통해서 아동 발달 기준을 고려했을 때 주제별로 도서를 선정하게 됩니다. 뭐 문학이나 역사, 그리고 철학, 과학, 사회 여러 가지 분야를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또 교과 연계 작품도 선정을 했을 때 학교에서 그 작품의 일부만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 방식은요, IB 같은 경우에는 대화와 토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수업 중에 학생이 주도하는 말하기 경험을 통해서 수준 높은 말하기 경험을 반복 숙달하는 어떤 방식입니다. 저희 수업도 이제 아이들이 그 책 한 권을 미리 읽어오고 그리고 워크북 숙제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들어와서는 학생들이 생각하고 분석한 내용을 자유롭게 발표하면서 진행합니다. 하지만 역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념 이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으로 교사가 해당 주체에 대한 수업을 정리하고 또 이 과정에서도 질문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습활동 관련에 있어서는요, IB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완성된 한 편의 글로 길게 쓰고 또 토론과 팀 과제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말하기와 마찬가지로 경험 반복을 통해서 글쓰기 능력과 그리고 협업하는 능력을 신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도 8명에서 10명 이내의 학생들이 수업에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북에서 풀어온 독해 문제라든가 뭐 스텝 문제라든가 뒤에 토론 준비 내용을 통해서 준비한 내용을 토론, 팀별로 이제 토론을 진행하고요. 그걸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마무리 단계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온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글로 쓰게 되는데요. 글쓰기는 저희는 원고지에 쓰고 있고요. 원고지에 다 쓰게 되면 선생님이 1대1 첨삭으로 이제 학생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쳐야 될 것이라던가 내용적이라던가 형식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수업은요, 이렇게 4가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첫 번째는 예습 독서, 두 번째로는 토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논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첨삭으로 이어지는 사회 일체 수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독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인지 발달 능력에 맞는 월별 주제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 월에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기 위해서 뭐 4주차나 5주차로 진행이 되는데 각 한 권의 책을 읽고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별 도서가 다른 도서의 주제와 연결되고 또 이것이 생각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또한 학생들이 이제 가져야 할 배경 지식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2023년 초등부 연간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들어간 새내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고 쓰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하고 또 선정 도서를 잘 이해하고 이해했는지 살펴보고 또 사고를 확정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로 뭐 책과 친해져요부터 쭉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계절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뭐 문화를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논리적으로 좀 사고를 하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통해서 뭐 오감으로 느껴지는 탐구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 수업이라던가 생각, 과학, 사회 수업, 그리고 문학 수업, 뭐 스피치 수업, 그리고 글쓰기, 그리고 뭐 책을 만들어 본다거나 그리고 역사가라고 해서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보는 주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 시기에는 가치관이 확립되는 어떤 시기라고 봐서요, 여러 가지 수업도 있겠지만, 철학 수업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철학 수업이라고 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철학 수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합 교과 논술이라고 해서 이 3달 동안 이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 이제 4월 달에도 사회 분야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 오디세이가 저희 주요 프로그램인데요. 오디세이는 그 다양한 사고력 훈련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글쓰기 활동이나 접목시킨 여러 가지 사고력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력 확장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문학 작품을 읽어보는 부분, 그리고 사회, 그리고 문학, 그리고 시사, 그리고 철학의 어떤 주제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1, 2월 달에 그 한국사 프로그램이 벌써 진행이 됐거든요. 재미있다 한국사라는 선정도서를 선정해서 그 시리즈로 1권에서 6권의 책을 읽게 되는데 1월에는 1권, 2권, 3권을 통해서 전근대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토론 강화라고 해서요. 토론에 집중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세다 토론을 배우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직접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7월 8일에는 그 1, 2월 달에는 전근대 부분을 살펴봤기 때문에 7월 8월에는 근현대사라고 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역사의 부분을 살펴보고 또 문학 그리고 비문학 제시문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6학년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에 세계사 통사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세계사 내용 주제로 토론도 하고 진행을 했었고요. 5월 달에는 이제 논어라고 해서요. 공자의 사상을 담은 책을 읽어보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 공자 사상을 통해서 해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이제 중학교 갈 준비를 해야 돼서 베스트 컬렉션이라고 해서요. 자기 탐색, 진로, 그리고 문학 단편소들 읽어보고요. 또 수필과 시, 그리고 고전소설, 그리고 사회 지리, 과학 기술 이렇게 6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론입니다. 저희는 각 주제별로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학년하고 중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을 때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5학년에서 그 토론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다 토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 방식을 통해서 입장이나 또 뭐 시각의 차이를 통해서 갖는 여러 가지 논제들이 이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팀별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론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글로 적는 방법도 좋지만 우선은 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찬반 토론을 해보는 게 가장 생각을 정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한 메타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 토론 활동을 통해서 협업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상대를 설득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내용은 이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워크북을 가지고 왔거든요. 요 워크북은 이제 6학년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차별 해소를 위한 역차별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차별 제도가 정당한지 토론해 봅시다라고 해서 입장 1팀은 정당하다. 그리고 2팀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각각 입장에 맞춰서 제시문이 주어져 있거든요. 이 제시문은 학생들이 이제 숙제를 해올 때 각 제시문에서 근거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입장 2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제시문에 뭐 뉴스 기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관련 조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주장에 맞는 근거를 찾아오는 제시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토론 준비표에다가 이제 토론을 준비해 오게 되는데요. 용어 정리라던가, 그리고 배경 제시라던가, 그 입장 1과 2에 맞춰서 뒷받침 근거를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되어 오면 이제 실제 수업에 와서는 팀별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론, 교차조사, 반박, 최종 변론이라고 해서 4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각 한 명이 이 입장에 맞는 발표자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맡는 학생들과 함께 팀이 최소 4명이 이제 팀별로 모여서 협의도 하고 또 상의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때 상의를 하면서 각각 단계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논술입니다. 논술은요, 토론을 통해서 확장된 내용을 수렴하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글쓰기 전에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글로 마무리하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주차의 주제에 따라서 창의적인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논술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쓰기가 1번, 2번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주제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글쓰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주제에 있어서는 논술문 쓰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도서로 수업을 하더라도 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어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워크북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아까 보셨던 6학년 워크북입니다. 그래서 아까 토론했던 내용이 그 차별 해소를 위한 역차별을 정당한지에 대한 생각을 토론을 해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글을 쓰는 논술문이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을 통해서 이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살고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고 또 추구하고 싶은 헌법 조항은 무엇인지 쓰는 창의적인 글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이제 주제가 나와 있는데 학생들은 이제 원고지에 쓰게 되거든요. 그런 원고지는 조금 이따 워크북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첨삭입니다. 저희는 1대1 대면 첨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원고지를 쓸 때 이제 글 쓰는 속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속도에 맞춰서 먼저 쓴 친구부터 대면 첨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또한 주제를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내용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옆에 와서 같이 듣고 그리고 워크북에도 써주고 있거든요. 또한 첨삭을 하면서 오늘 배웠던 주제를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고 정리하는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쓰는 양이 달라진다고 했었는데요. 수준에 따라서 개별적인 첨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고쳐쓰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 시간 내에 첨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편의 글을 다시 쓰기는 어렵겠지만 한 문단 정도 쓰거나 아니면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 문장이 어색한 부분은 다시 고쳐 쓰기를 통해서 첨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첨삭 부분은요, 저학년이 글 쓰고 첨삭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형식적인 첨삭이 또 이루어지고 또 내용적인 면에서는 뭐 잘 된 점은 칭찬도 해주기도 하고 또 문장이 어색한 부분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고쳐쓰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학년이 쓴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제목도 쓰고, 그리고 개요도 써보고, 각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제 문단을 나눠서
같은 원고지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첨사, 문단 나누기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체크를 하거나 또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결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내용적인 첨삭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세계 4대 문명에 관련돼서 글쓰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했는지 내용적인 첨삭도 이어지고 있고요. 뭐 비교하고 대조를 쓰면 좋겠다라는 이런 첨삭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학생들이 어떻게 글을 써오느냐에 따라서 고쳐 쓰기도 그 다음 원고지에다가 쓰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4월 워크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4월 선정도서 목록이 쭉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는 나를 표현해요라고 해서요. 나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여러 가지 주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감정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깨달은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 주차에 맞춰서 각 한 권의 책들이 선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사고력이 자라는 사회 수업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뭐 이웃이나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랑 학교 또 뭐 여러 가지 집단에서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속에서 가치관도 형성할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삶도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라던가 뭐 공동체 의식도 살펴볼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회랑 도덕교과에 나오는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사회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배경지식도 살펴보고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교통과 통신이라던가 명절, 절기, 가족에 관한 거, 뭐 도시와 촌락이라고 해서 사회과에 나오는 교과 학습도 미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통합 교과 논술이라고 해서 사회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 연계된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그 지리,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라던가, 그리고 뭐 시민의 참여 의식이라던가, 또 공동체 문제, 뭐 연대 이런 거에 관련돼서 사회 전반의 어떤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4월달이 될 것 같습니다. 5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3월 달에 토론방학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두 번째 달이거든요. 그래서, 과학과 환경의 주제로, 세부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론의 목적이라던가, 그리고 토론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다면, 4월 달에는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토론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이들이 해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환경이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뭐 유전자 가위라던가 인공태양 같은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토론을 해보는 어떤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6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와 통하다라고 해서요, 사회 교과 논술입니다. 그래서 사회나 도덕교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연계된 선정도서를 설정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사고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헌법이나 그리고 정치, 그리고 인권,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배경 지식도 넓히고, 그리고 다양한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학년 워크북을 3학년부터 같이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워크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교통과 통신이라는 책을 먼저 친구들이 읽어오게 되는데,
이 교통과 통신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 그 사람들이 먼 곳으로 떠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소식을 전할 때 어떤 모습이 지금과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는 수업인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독서 노트는 이제 학생들이 독서록을 써보기는 하지만 이제 각 뭐 책을 읽을 때마다 쓰진 않잖아요. 저희는 이제 각 주차마다 한 권의 책을 읽기 때문에 독서록을 쓰는 문서를 맨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도서를 읽고 생각나는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표현되는 부분, 그리고 선정도서를 읽고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장면을 선택한 이유를 적는 독서록이 맨 앞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수업과 관련된 제시문이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제시문을 읽어보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로 세 문제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독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학부모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제시문을 통해서 문단별로 중요한 문장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모르는 어휘도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앞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휘력입니다. 어휘 부분인데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정도서에 그러니까 선정도서의 안에 들어가 있는 어휘, 중요한 어휘들을 뽑아서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뒤 문장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단어가 들어갈 것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 밑에 뜻도 씌워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띄어쓰기 규칙이라서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라고 해서 원고지에 써보는 것처럼 앞에 설명을 듣고 이렇게 원고지에 써보는 띄어쓰기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서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선정도서를 잘 읽어왔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넣어보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그림이 문장에서 각 알맞는 명칭을 적어보는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림과 연결시켜서 가마를 읽고 설명에 해당하는 가마를 연결시켜 보세요 라고 해서 연결시켜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OX 문제도 있습니다. 공수와 관련된 내용을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해서 각 선택지가 잘 뒤에 있는지 설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틀린 내용을 찾는 거, 각 학생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고치는 부분, 그리고 서술형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선정도서를 잘 이해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으로는 아이들로 만나는 토의라고 해서요. 관련된 내용과 함께 학생들이 생각할 만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넣어보는 어떤 내용이라던가 자신의 의견을 쓰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연을 새롭게 내가 디자인한다면 어떨 것인지 설명도 써보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이모티콘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을 한다면 어떤 걸 만들어보면 좋을지 또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관련된 영상을 선생님이 보여주면 그거에 맞춰서 공수와 타발에 들어갈 내용을 넣어보는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경 지식을 넓혀줄 수 있는 부분도 틈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글쓰기 논술 부분인데요. 이제 교통수단이나, 그리고, 교통과 통신수단을 이용했다고 상상해보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써보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림도 그려보고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 이렇게 글쓰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여기 이제 원고지에다가 제목, 그리고 교열짜기 넣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원고지에다가 학생들이 직접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글이 다 쓰고 나면은 이제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첨삭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학년 워크북입니다. 이제 4학년 4월 워크북 1주차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 지리,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을 담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읽고, 되어 있는 워크북입니다. 3학년과 마찬가지로 4학년도 독서 노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달리 보이시죠? 4학년들은 이제 도서를 읽기 전, 읽는 중에, 그리고 읽는 후에 쓸 수 있는 독서 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읽기 전에는 제목과 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을 상상해보는, 그리고 읽는 중에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보를 적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후에는 내가 도서를 평가해 본다면 별점을 몇 점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유를 적는 워크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독해 부분은요, 3학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제시문이 주어지면 그거에 맞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네, 점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시문의 길이는 길어지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제시문을 선정을 하고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각 문단에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고 또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3학년은 없었던 부분인데 4학년부터는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이 선정도서와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경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지도로 배우는 우리나라 지리라고 해서 그리고 들어가 있고 뭐 4가지 지형이라고 해서 어떤 지형이 있는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4학년에 들어가서는요 한자에 이제 각 한 주에 하나의 한자를 이제 들어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림자 글씨가 있으면 한번 써보고, 또 실제로 학생들이 써보는 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에 맞춰서, 땅지자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어휘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에서 제 학생들이 이 질문을 읽고 답을 적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4학년과 마찬가지로 아직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바르게 고쳐보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워크북을 통해서 이제 선정도서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 1번부터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지리 행정구역에 대한 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행정구역이 어딘지 넣어볼 수 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다의 특징에 맞춰서 기호로 넣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행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행정구역들이 많은데, 그래서 보기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익힐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기호로 연결시켜주는 부분도 있고, 네. 그 다음으로는, 토론이라고 해서요, 이 각 지역의 특징에 관련된 소개해 본다거나, 실제로 이제 토론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과 학생의 어떤 말풍선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고, 그걸 통해서 도시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뭐 촌락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해서 근거를 적어오면, 실제로 이제 수업에 와서는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의 근거, 그리고 상대팀의 근거, 그리고 상대팀의 근거를 듣고 반박하는 내용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 토론이 아니고 팀별 토론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한번 협업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팀의 근거를 듣고 반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토론이 끝마치고 나서는 내 토론에 대해서 오늘 토론이 어땠는지 별점을 내어보는 평가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글쓰기 부분인데요.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주장하는 글쓰기라고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으로 쓸 수 있는 글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행사, 멋진 행사를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해볼 것인가라고 해서 모음말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창의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쓸 수 있을지 들어갈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지에서 이제 학생들이 쓰게 되고 마찬가지로 1대1 첨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5학년 워크북입니다. 5학년은 3월에 토론 강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이어서 토론으로 쭉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요 첫 번째 부분은 그 글로벌 기업의 특허를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예술로 인정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보고, 또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되는지 토론까지 이어지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독서노트는 아까 4학년에 비해서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읽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만의 키워드가 무엇일지 그 단어로 적어보기도 하고요. 줄거리도 요약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문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을 때, 빨리 읽는 친구들은, 뭐,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막 빨리 읽는 친구들도 있고, 또 속도가 느린 친구도 있긴 한데, 책을 읽을 때 조금이나마, 책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에 남는 문장을 스낵하러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어떤 문장이 기억에 남는다, 라는 식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느낀 점, 그리고 내가 대사를 평가한다면 어떤 부분을 써올지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 주체가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제시문을 실었거든요. 아까 4학년에 그래서 훨씬 제시문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제시문을 잘 이해하고 분석했는지 각 질문을 통해서 단답형으로 쓰기도 하고 객관식으로 써 넣기도 하고 서술형으로 쓰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휘 부분은요, 이 선정도사 관련된 어휘를 넣어서요, 가로 안에 들어갈 어휘를 찾아보는 문제. 또 두 번째로는, 아까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단어, 한자 하나가 등장했었는데, 이제 5학년부터는 한자성어를 써보는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환향이라고 했을 때, 이제 학생들이 뜻을 찾아오고, 이 제시문의 밑줄친 부분과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찾는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성어를 통해서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서 부분은 이제 책을 잘 이해했는지 들어가 있는 문제가 쭉 있는데요. 거의 이제 5학년부터는 서술형으로 이제 소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쓰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등장했는지 한번 넣어보고, 뭐 단어도 찾아보고, 그리고 OX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기호를 연결시켜서 어느 부분이 설명을 잘 연결시켰는지, 책을 잘 읽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토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시문이 거의 스텝 1, 2 다 제시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적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그림이 가장 뛰어나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적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영상을 본 다음에 인공지능의 그림도 예술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쓰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스텝 2에서는 이제 토론 제시문이 등장을 합니다. 입장 1과 입장 2를 통해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찬반 토론을 진행이 되고요. 각 제시문에 그거에 맞는 제시문을 넣어놨거든요. 이 제시문에서 학생들이 근거를 찾아서 숙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토론 준비표인데요. 그래서 용어 정의, 그리고 배경 제시, 그리고 각 맞는 쟁점과 중심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5학년 이제 3월 달부터 세다 토론이 뭐고, 그리고 인론, 교차여사, 반박, 수능 논란이 뭔지 지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 근거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뒷받침 근거를 써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업에 이제 와서는 친구들과 함께 팀별로 이제 모여서 인론, 교차조사, 방방, 초전문론으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장 1팀 2팀의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인사말도 지금 적혀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아직 토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사말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지 이제 토론 일지에도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5학년 같은 경우에는 토론에 집중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원고지에 글을 쓰는 수업은 글 쓰는 부분은 잠시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주차에 정리하는 글쓰기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6학년 워크북입니다. 6학년은 이 투표권, 만 18세 이상 투표권, 그리고 만 19세 이상 투표권, 그렇다, 아니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볼 문제를 가장 맨 앞에 실었고요. 선법에 관련된 워크북이거든요. 그래서 선법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내용 살펴보고, 그리고 평등을 위한 역차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토론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과 연계가 어떤 부분에 나왔는지도 이게 실어놨습니다. 또한 독서 노트도 진행이 되는데요. 5학년과 마찬가지로 줄거리 쓰는 부분, 그리고 기억에 남는 문장 쓰는 부분, 느낀 점과 분석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관련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헌법의 구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표로 간단하게 잘 볼 수 있게 지금 넣어놨고요. 또한 독해와 통하다고 해서 제시문이 나와 있고
이 제시문에 관련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제, 그리고 뭐 객관식 문제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와 통하다라고 해서요, 이것도, 선정도서와 관련된, 선정도서에 나와 있는 주요 어휘를 모아놔서 이 어휘에 맞춰서 각 문장에 어떤 어휘가 잘 어울릴지 뜻과 함께 적어보는 문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밑줄친 부분에 틀린 글자를 골라서 고치는 부분, 그리고 띄어쓰기. 지금 다 붙여놨는데 이거를 이제 띄어쓰기 어떻게 되는지 체크 표시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학년이라고 해서 맞춤법이나 뭐 띄어쓰기가 완벽하게도 되는 친구만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좀 맞춤법이나 그리고 좀 어휘력이 약한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훨씬 좋은 모습으로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요, 한자성어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가로안에 들어갈 한자성어를 찾아보는 건데, 각 한자성어에 대해서 뜻을 찾아오고, 이제 연결시켜 주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한자성어, 왼쪽에 있는 한자성어를 활용해서 문장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 가로 안에 들어가는 한자성어를 넣어보고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부분입니다. 또 책과 통하다라는 부분은요, 선정도서를 잘 읽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제, 그리고 가로 안에 넣어가는 문제, 그리고 각 문제별로 어떤 내용이 해당되는지 골라보는 문제, 그리고 요거와 관련된 밑에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고쳐쓰기 문제라던가, 그리고 OX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통하다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에 맞춰서 학생들이 생각할 만한 내용, 또한 제시문이 점점 길어지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시문의 어떤 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분석했는지를 통해서 자신의 이유를 쓰는 문제라던가,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쓰는 문제라던가, 제시문에 나와 있는 뭐 나를 참고했을 때 문제점을 적는 문제라던가, 뭐 가입이 출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왜 어렵게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보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와 관련된 배경 지식 문제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등권, 뭐 기회 균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인센티브를 주는 역차별 제도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토론이 진행되는데요. 아까 5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장 1팀의 제시문이 한쪽이잖아요. 그래서 인클이 되면은 제시문의 내용도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가부터 라제시문 정도의 제시문으로 주어지게 되고 또 학생들이 각 제시문에 있어서 근거를 찾아오는 연습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토론 준비표까지 이제 숙제를 해오는데요. 논제에 맞춰서 역차별의 용어 정의를 찾아보고, 또 배경 제시도 읽어보고, 또 주장에 맞춰서 뒷받침하는 근거도 써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6학년이 되면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5학년 때 이제 의사 토론을 많이 배우고 이제 많이 토론을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입론부터 실용 전문까지 이제 쓸 수 있는 빈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을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팀별로 상의를 해서 입론 내용을 만들고 또 질문도 만들고 반박 내용도 만들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실용 전문까지 쓸 수 있는 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 통하다라고 해서요. 글쓰기 주제가 두 가지 항상 주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논술문이라고 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쓸 수 있는 주장하는 글쓰기, 자신의 생각을 써보는 글쓰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이고 조항을 만들어보자라는 내용으로 창의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쓰면 좋겠지만 이제 각 주차에 맞춰서 더 학생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이제 글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했었기 때문에 토론에 맞춰서 이런 글쓰기를 할 수도 있고 또한 반 구성에 따라서 이번의 내용이 더 적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이번의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지에서 이제 학생들이 제목 그리고 개요짝을 써보고 원고지에 이제 완성시키게 되면 선생님이 그거에 맞춰서 첨삭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뒤에 또 한 편에 이제 원고지가 더 들어가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아까 전에 첨삭을 받은 후에 고쳐쓰기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쳐쓰기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아니라든가 혹시 이제 분량이 부족한 친구들은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음 턴에 원고지도 실어놨습니다. 네, 이 워크북까지 설명이 다 끝났는데요. 그럼 4월 달에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